오늘도 각계 전투 양상은 이어집니다. 시장 분위기는 다소 먹구름 껴있는데요. 돌파의 구멍을 찾아보겠습니다. 작전 타임. 오늘의 감독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작전명 어떻게 잡으셨나요? 오늘 작전명은 이제 주가의 본질 가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뭔가 좀 철학적이고 심오한 주제 잡으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작전명 잡으셨어요? 시장이 이제 그동안 지수 중심으로 해서 하방 경직이니 바닥이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결국엔 주식이라는 건 종목 싸움인 것 같아요. 지수도 오늘 또 밀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붕괴된다라는 그런 가정까지 갈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주가는 이제 본질 가치를 따라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만 어느 정도 확인이 되게 되면 결국 주가라는 것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라든가 성장 가치를 따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내재 가치보다는 이제 성장 가치 쪽으로 어떤 그 가치를 향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결국엔 성장성이 있고 그런 그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좀 돌아가더라도 좀 늦더라도 결국에는 그 주가의 본질 가치를 따라간다라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은 시황이라든가 지수라든가 대형주라든가 이런 거 보지 말고 결국엔 그런 성장 가치라든가 그런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할 때 조금 늦더라도 또 돌아가더라도 결국엔 그 가치를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주가의 본질 가치로 정했습니다. 가치주 아니고 성장주 보자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오늘의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먼저 살펴볼 내용은 안정권이라는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바닥권 탐색, 마지막으로 단기 바닥. 지금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판단해보는 키워드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정권, 어떤 게 안정권인가요? 일단 안정권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오늘 시장이 오늘 지수는 조금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지수가 이제 1900선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여기다가 이제 국제 유가라든가 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어떤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권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글로벌 빅스 지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 이제 리스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공포 지수라고 하죠. 이런 공포 지수들이 최근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상당히 완만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결국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불확실성이라든가 변동성 지수라든가 공포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좀 접어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안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는 상태고요. 이런 어떤 글로벌 시장의 어떤 불안감들이 조금은 좀 안정되고 있는 부분들, 또 실질적으로 지수라든가 또 유가라든가 또 중국 증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좀 안정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빅스 지수는 그때로 그때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약간 후행하는 게 있나요? 그때 반영된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예. 네, 그러면은 또 이게 빅스 지수 공포감이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어서 바닥권 탐색도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 증시하고 유가가 그동안 국내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줬었죠. 근데 이제 이 중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오늘 또 시장에 또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양봉 나왔었고 또 대체로 2,500에서 3,000선 정도가 단기 저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어떤 반등에 대한 모멘텀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춘절을 전후로 해서 중국 당국에서 대규모 자금을 또 뿌릴 가능성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 어떤 시장의 어떤 그 단기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좀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유가 부분에서는 오늘 다시 유가가 다시 30달러 선으로 밀렸다라고 해서 국내 증시가 충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유가가 이 구간에서 다시 10달러 선까지 떨어진다라는 것은 저는 아직 상상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30달러 선을 중심으로 해서 2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 바닥을 좀 다져가는 내지는 바닥권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겹긴 하겠습니다만 또다시 한번 바닥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이 좀 더 안정됐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유가 모두 다 바닥권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단기 바닥이라는 건가요? 세 번째 키워드죠. 그렇죠. 지금 한국 증시의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국제 유가, 그다음에 중국 증시,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의 매크로 변수들 이런 것들이 지금 증권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변수들이 지금 이제
다소간의 어떤 변동성은 여전히 큰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죠. 아직은 바닥이다라고 확언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바닥을 탐색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신중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개념보다는 바닥을 탐색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종목군들의 어떤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엔 이제 코스피 지수, 한국 증시가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에서 좀 안정권에만 접어든다라고 한다면 또 코스피 지수가 1900선 하단에서 1950선에서 이제 한번 저점 찍고 1900선 정도, 1950선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전개가 되게 되면은 시장 자체는 이제 종목 장세 쪽으로도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1900선 살짝 뭐 무너지더라도 대체로 1950에서 바닥이 확인되는 경우 그럴 경우 이제 본격적인 종목 장세 쪽으로 더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이 구간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좋게 말하면 바닥 탐색 구간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기간 조정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네. 그 시장은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고 나서 바닥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기간 조정이 전개가 되면서 또 다시 이제 신저치를 경신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뭐 짧게 보면 기간 조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크게 보게 되면은 바닥을 만들어 가고 탐색하는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변수가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여기가 바닥이 되느냐 내지는 기간 조정이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기대하시는 반등의 시그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중국밖에 없어요. 지금은 유가는 오펙 산유국들 간의 어떤 뭐 이제 감산 합의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감산보다도 가장 구체적인 부분들은 경기가 살아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중국이 그동안 이제 많은 자금을 풀어왔고 그동안 구조개혁을 단행을 해왔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경기 지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치 못합니다. 물론 지금은 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중국에서 그동안 해왔던 어떤 일련의 작업이라든가 자금을 풀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구조개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중국 경제 지표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근데 경제 지표가 살아나게 되면은 유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도 또 경기 침체된 우려감도 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어떤 경제가 또 중국 네. 경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시그널, 시장이 살아난다는 시그널은 바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시그널이다, 날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전략은 뭐 그동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같아요. 제가 똑같은 전략을 매주 나와서 똑같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러운데요. 역시 지수보다는 종목적으로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뭐 코스피 지수가 직전 저점 1850선을 깨고 내려간다라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박스권의 장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적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고 또 종목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그 낙폭과 대형주들은 그동안 뭐 단기 트레이딩 전략만을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네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형 전략을 단행하시는 게 좋은데 역시 그래도 우리가 좀 편하게 좀 수익을 내려면은 그런 어떤 그 종목에서는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 쪽으로 또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섹터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요. 예, 종목은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들, 그리고 이제 업종 자체,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거래소 시장의 중소형주와 이제 코스닥 종목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역시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OLED,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 이쪽은 업황 자체가 이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시장이 좀 안정권에만 접어들게 되면 이러한 업황이 살아있는 종목분들은 가다가 좀 쉬는 한이 있더라도 주가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OLED라든가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바이오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상당히 강력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좀 안정이 되게 되면은 순환하면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근데 더디지만은 그래도 이런 기업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주가의 본질 가치를 통해서 결국엔 간단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 간단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지는 종목을 중심으로 계속 봐야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좀 안정적이고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이 될 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 쪽으로 계속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폭카드 대형주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관점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일단 거세요? 저는 낙폭과 대형주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한번 기술적 반등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가
기술적 반등을 노린 단타 차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이 기술적인 반등이나마 나올 만한 낙폭과대 대형주 섹터는 좀 어느 쪽이 있을까요? 낙폭과대 대형주 섹터는 여기 최근에 이제 등락이 좀 강했던 종목 보셔야 되겠죠. 건설주들 같은 경우가 제일 빠르죠. 이미 이제 많이 빠졌고 단기간 좀 올랐고 그리고 이제 다시 눌림이 나오면서 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제 등락이 컸던 종목이 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2, 3% 상대적으로 조금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빠져고 진이기는 종목군들은 재료가 나와야 움직이는 것이고 네.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미 등락이 좀 있는 종목 중시로 보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그나마 트레이딩으로 본다고 한다면 건설주들이 뭐 이번에 오늘하고 내일 정도까지 한번 밀린다고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짧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